저 좀 찢었다 싶은 거 지젤량 파트. 그게 저의 진짜 회심 한 방이었어요. 이 많은 CG 룩 시퀀스 사이에서 요거 딱 요 모멘트 요게 진짜 한 방이었어요. 오늘 김영대 스크로브 뮤직 텀블러 브랜드 서모스와 함께합니다. 서모스는 잘 채우고 잘 비우는 일상의 루틴이라는 메시지로 이 텀블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닌 리추얼의 도구로 개인의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서 더 나은 날들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대용량 텀블러인데요. 이 시작 전부터 저희가 이 마실 커피를 이 안에 담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보온 보냉력이 기본적으로 엄청나요. 그래서 뭐 이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아까 그 처음 담았던 그 시원한 그 느낌으로 지금 그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뚜껑을 열면 열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바로 그냥 컵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컵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덮으면 바로 이렇게 텀블러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컬러도 뭔가 막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세련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텀블러 같은 경우는 보실게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잠금 장치예요. 이게 이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뭐 잘 만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음료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돼서 이중 잠금 장치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이 어떤 특징들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가볍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굉장히 가볍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용량이 큰데요? 용량도 사실 뭐 이런 사이즈가 이런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은은해서 그죠? 뮤트톤이라서 세련된 것 같아요. 요즘 감성?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이 컬러 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게 뭔가 용량은 되게 큰데 가벼워서 현장에서 챙겨가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음료나 이런 거 마실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제 갖고 다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튀지 않으면서 세련된 디자인. 그다음에 이렇게 가볍고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잠금 장치 잘 쏟아지지 않으면서도 안심하고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스크로브 뮤직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서머스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독시켜 드립니다. 디톡스 오늘 4번째 순서입니다. 김영대 스크로브 뮤직의 인터뷰 컨텐츠죠. 오늘 디톡스에는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이미 업계의 레전드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의 비하인드 씬에 이런 또 창작가, 예술가가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주로 만드시는 리전드 필름의 감독님이십니다. 대표님 윤승님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윤승님 감독님을 모셨는데 한 분이 더 나와 계세요. 이 같이 나오신 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아들이에요. 제 애기고 땡거리라는 프렌치 불독 친구인데 이게가 제어가 안 돼서 그냥 여기 편하게 풀어놔도 된다고. 맞아요. 저희가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얘를 어떻게 숨겨야 되나 저기 구석에 앉혀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이 자세가 지금 가장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땡고리를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가 나름 K-pop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씬에 가장 많이 나온 바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고 난 다음에 항상 비하인드 씬에 작업하는 영상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 친구가 항상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 친구가 등장을 하죠. 이제 엄마 데리러 왔다. 사실 저희는 여태까지는 주로 가수 그다음에 이제 기획자이지만 기획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유명 인사가 된 가령 민희진 대표님 같은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특별해요. 왜냐면 사실 이 스크로브 뮤직을 기획을 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실은 딱 맞는 감사합니다. 저희 스크루뮤직에 딱 맞는 게스트가 나와주셨어요. 어떻게 나온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아서 다 그렇게 어디를 봐야 네. 될지 지금 고민하다가 네, 저보고 얘기하시면 네, 돼요. 작가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요. 일단 이런 자리에 너무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최대한 진솔하게 디톡스라고 했잖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뭔가 쓸데없는 미사여구 붙이기보다는 맞아요. 정말 솔직하게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진짜로 저희는 뭐 우리가 뭐 하고 보니까 이건 좀 그렇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편집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하는 동안에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디톡스가 되고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디톡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어떤 얘기부터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지 막 너무 지금 흥미로운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저는 음악평론가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감독님으로 나오셨지만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심사를 받는 대상의 작품을 만드신 분으로서 맞아요. 지금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이게 네. 이해 충돌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당사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마 마마어워즈라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악 시상식인데 이 마마어워즈에 제가 이제 수년째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베스트 뮤직비디오. 근데 올해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는 베스트 뮤직비디오에 에스파의 아마겟돈 그리고 아이브의 해야가 모두 후보가 올라가 있고 저는 뭐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모르겠어요. 근데 올 한해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 두 작품입니다. 근데 그 두 작품을 모두 리전드 필름 윤수님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감독님의 작품이 두 작품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고 아니 근데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가요? 영광이죠. 영광이고 근데 그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노미네이트가 두 건이 되고 나서 두 작업이 되고 나서 진짜로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조금 무섭긴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나 두려웠고, 근데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진짜로 좋았던 부분은 함께한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아마겟돈이든 해야든 아니면 다른 작업이든 그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미 두 개가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걸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고 결론적으로 노미네이트가 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두 개를 올라간 감독,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돼서 저는 이미 승자다. 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멋있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타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 두 작품은 스태프가 거의 동일합니까? 달라요. 야, 그것도 재밌다. 네, 달라요. 촬영팀이랑 다 다르고 조명 감독님 빼고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러면 그거는 또 나름 경쟁이네요. 네, 그렇죠. 감독은 같지만 스태프는 또 다르니까. 네, 아트팀이랑 다르고 왜냐면은 그게 왜 뿌듯하냐면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업계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힘든 감독이래요. 굉장히 힘든 감독이고 끌고 나가는 것들이 그게 뭐 인격적으로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제 작업에는 디테일한 것과 완성도를 조금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려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자? 저는 완벽주의를 지향합니다. 지향. 왜냐면은 지향? 네, 지향해요. 그 이유는? 저한테 이제 이 일을 하려는 친구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완벽주의를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완벽주의를 경계하라? 네, 완벽주의가 되는 순간 본인 입으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뱉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날 것을 뱉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완성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다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완벽주의를 지향하는데 어쨌든 예술가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특히 상업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쨌든 완벽함을 추구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제 스스로의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가 12예요. 대중분들과 업계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가 8에서 9라면은 8에서 9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려고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부터는 이제 조금씩 제 만족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나를 채찍질하는 게 너무 괴로운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가. 근데 K-pop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낭낭한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창작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10까지는 도달하는데 12까지 도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그 95에서 100%에 달하는 그 5%의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리전더 필름이 저 말고 다른 대표님 한 분 계세요. 장동주 감독님이라고. 네, 맞아요. 그분한테 체크를 항상 받죠. 이거는 몇이야? 8이야? 이 정도면 10이야? 그러면 승림아 지금 이제 8 됐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객관화 시켜주는. 객관화할 수 있는 네. 어떤 파트너가 있는 거네요. 네. 그분한테 체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게 방금까지 날 보고 약간 졸고 있었어요. 재밌는 친구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사실 주어졌을 때가 되게 뭔가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했는데 눈곱을 떼내는 느낌이나 저만 아는 디테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어디 가서 잘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유튜브 버전과 제 인스타에 올라가는 버전은 좀 달라요. 사람들 유튜브 버전을 어차피 볼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인스타에서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의 좀 의미 없을 왜 이렇게까지 싶은 완벽주의 지점은 제 거에서 푸는 거예요. 제 개인 SNS에서 올라가는 작업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마겟돈과 헤아를 얘기하면 두 작품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두 작품은 지금 그런 감독님의 까칠한 퀄리티 컨트롤과 어떤 그 완벽주의는 지향하지만 완성도는 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미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 시켜드리자면 한 10.5까지 간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5까지 갔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요. 그 작업들을 보면은. 어떤 게 아쉬워요? 그냥 되게 크게 엄청나게 영상 자체를 좌우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그냥 창작자만이 아는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들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할 걸. 이게 왜 이대로 컴포지팅이 됐을까? 약간 이런 것들 그런 저한테만 의미 있고 외부에는 의미가 없을 지점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편이 물론 에스파 아이브 둘 다 너무 핫한 그룹이기도 하지만 두 편 다 솔직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후보에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두 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작업에 관련한 비하인드라든지 뭐 혹은 에피소드 뭐 혹은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얼마만큼 또 구현이 됐었고 또 나름 이런 다른 생각들도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이 정도는 구현이 됐는데 또 이 부분은 되지 않았다 이런 비하인드를 하실 수 있는 범위 저도 너무 난처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아마겟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이요? 아마겟돈은 많은 뭐 매체나 평론가들이 뭐 올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리전드 필름 이 윤승님 스타일로 보여줬던 거에 약간 하나의 그렇죠. 정점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많고요. 일단은 너무 그 독특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이 정도인데 이걸 여기까지 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평가하시는 아마겟돈 뮤직비디오는 어떻습니까? 아마겟돈은 뭐 일단
좀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큰 작업이에요. 네. 사실 의미가 큰 작업이란 게 뭐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SM이랑 다시 작업을 했던 거였고 많은 것을 열어주셔서 생각보다 자유도를. 네 어. 자유도를 정말 많이 열어주셨던 게 저한테는 이 산업이 발전을 하려는가 보다가 어. 있긴 했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큰 회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SM이라는 게 회사가 그런 부분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렇게까지 싶은 그 감도가 있잖아요. 네. 그 감도들이 생각보다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웠던 거고 물론 대중분들은 엄청 되게 좋아하셨고 혁신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새로운 룩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총망락? 하나의 그냥 집대성 같은 네, 느낌.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시각적 충격을 받을지 사실은 예상을 못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보니까 계속 나는 이 작업을 계속 지켜봤고 짜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했던 거는 이 영상이 한 끗 차이로 고루해질 수가 있고 촌스러워질 수가 있고 한 끗 차이로 혁신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딱 잡아주는 게 바로 CG 룩이다. CG 방향성이다는 확실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정도의 감도보다는 조금 낮추긴 했었어요. 네, 제가 원했던 감도보다는 조금 낮추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오히려 영리하게 잘 됐다. 어느 정도 불편한 선까지는 터치를 안 했구나.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우리는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저런 어떤 컨셉이 있다.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선까지 처음에 이렇게 리드처럼 이렇게 오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요. 일단 그 SM 측에서 이 첫 정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넣어야 되는 키워드들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엄청 다양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주셨던 게 일단 코스미코러가 있었고 코스미코러랑 각성, 초인 그런 그러니까 에스파의 세계관과 연관되는 네. 키워드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그 모든 세계관들에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잘못하면은 되게 뭔가 너무 진보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무 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영상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제가 선택을 할게요. 조잡해질 수도 있겠다. 맞아요. 앞으로 애매한 거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너무 위험해. 제 입으로 조잡하고 이게 잘못하면은 왜냐면 이게 그런 키치함과 실험적인 거가 싼티나는 거랑은 한 끗 차이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가 있긴 했었어요, 사실. 뭔가 이런 많은 키워드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 아마겟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떠오르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찍으면서 의외로 에스파 멤버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멤버들은 저거를 찍지만 네. 그 결과물에 대한 비전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들어가는가를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워낙 에스파 멤버분들이 영리하시고 근데 사전 미팅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항마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봤을 때 최대한 쿨하고 멋있게 이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드릴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아티스트들한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디렉션 하는 순간에 좀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감독이 그렇게 명료한 눈빛으로 디렉션을 줄 때 오히려 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에스파 분들이 이제 A 에스파 캐릭터가 있었으면은 이번에 아마겟돈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캐릭터를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3D 모델이 아닌. 거기서 되게 재미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K-팝이 종합예술의 직결체다라고 하는데 아마겟돈에서 그게 확실히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당연히 멤버분들이 타고난 끼로 퍼포먼스를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렇죠.
저런 기하고 기괴한 동작에 대해서 무브먼트 디렉터님이 또 따로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멤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멤버들의 그런 걸 끌어내주시고 멤버들은 더 발산해주시고. 이런 동작들 같은 게 감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건 미학적으로 내가 구현을 할 때 뭐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던가 뭐 혹은 맞지 않다던가 네. 이런 식의 의견의 조율 과정도 있나요?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엄청 많이 디테일하게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맥락만 말씀드리고 테이크를 돌리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취하지 이거를 애초에 가둬버리면은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색을 숨기게 되고. 그럼 저기 나오는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디자인적인 요소, 네. 뭐 상징, 뭐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네. 그런 모티브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그냥 아무 그런 레퍼런스 없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레퍼런스는 존재를 하죠. 레퍼런스는 존재를 하지만 그게 참고일 뿐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참고인 네. 거고 저는 제 작업 뭐 해야도 있다 말하겠지만 제 작업에 들어가는 아트워크에 대해서 디자인을 다 직접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SNS에서 많이 안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제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구현해 주시는 건 디자이너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분들의 창작성이나 창작 능력에 대해서 맞아요. 이건 감독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그 지점들은 제가 좀 말을 아끼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제가 최소한 제가 만든 아웃풋에 있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밀한 요소 하나하나는 제가 이미 디렉션을 잡고 들어가요. 그 부분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펼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보면서 왜 항상 작업한 사람들은 그거 있다 그러더라고. 남들을 평가하는 무관하게 예전에도 이제 작곡가 인터뷰하면 야 저 베이스가 죽이지 않냐? 근데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어. 저번에도 이승윤 씨 나와서 그 왜 베이스가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 근데 팬들이 다 이 멍미? 근데 이거 보시면서 이걸 굳이? 아니 굳이도 아니야. 아예 몰랐어. 근데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맞아요. 나 혼자 혼자 쾌감. 네, 맞아요. 나 혼자 이거 좀 찢었다. 이거 좀 이거 찢었네. 어느 부분이 그래요? 저 좀 찢었다 싶은 거 지젤 양 파트. 그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지젤 씨가 이게 아이솔레이션에 이렇게 까딱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저의 진짜 회심 한 방이었어요. 이 많은 CG 시퀀스 사이에서 요 모멘트 요게 진짜 한 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게 이제 뭐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요거를 넣어야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였어요? 이거 뭐냐면은 지제 양이 요청이 있었어요. 자기 핫걸인데 여기서는 쿨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마겟돈 뮤비에서는 쿨걸이 되고 싶다. 핫걸이 아닌 이번에 쿨하고 시크한 쿨걸이 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힘 뺀 느낌으로 그냥 근데 되게 짧은 순간에 각인을 시켜줄까 해서 생각한 액팅이었거든요. 저게 저렇게 캡모자를 쓰시고 다른 데를 보다가 싹 보면서 아이솔레이트 한번 저 별게 아닌데 저 지점은 근데 대중분들도 좀 많이 알아주셨던 것 같고 저 근데 아무도 모르는 파트는 사실 그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또 지젤 양인데 지젤님이신데 뒤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막 모래가 이렇게 무너지듯이. 저 부분은 근데 보여주려고 하는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거의 컨셉은 뭐였어요? 맞아.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제가 리전드 필름 공식 인스타를 보면은 제가 연출을 의도한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설명이랑 한 건 아니고 이미지랑 모아놨는데 지젤님의 캐릭터 자체가 그 멀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 얼굴 갖고 그렇죠.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결국에는 그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고 진짜가 드러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던 장치였던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또 제가 CG를 직접 했어요. 직접 제가 CG랑 다 만든 장면이라서 애틋한 것도 있고 그리고 룩적으로도 좀 신선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장면은 다 신선하게 접근했지만 그래서 이거 되게
뷰티 한 장 안 나온 장샷이긴 하지만 뭔가 그로테스크한 미학을 딱 정리해준 룩 같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아마겟돈 보면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디테일하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뮤직비디오 특히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밝고 화사하고 예쁘게 찍으면 어느 정도 선방은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렇게 그로테스크하고 다크한 거라면은 이게 잘하면 명작이 또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좀 치지한? 맞아요. 텁텁하죠. 그러니까 본전을 못 건지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답답해지죠. 답답하죠. 일단 기본이 답답하고. 답답해지죠. 왜냐면 이제 호감을 먼저 던지고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이제 그럴 때 사실 이제 뭐 본인만의 노하우 그 어떤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면은 뭐 이거는 제가 쓴 거기도 한데 후기에도 보면은 룩이 다크하긴 한데 색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마겟돈은. 맞아요. 아마겟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색채가 사용된 컬러 팔레트가 되게 다양해요. 다만 다 저명도에서 놓은 거예요. 어두운 계열에서. 어두운 계열. 네, 어두운 쪽에서 놀았을 뿐이지 다 컬러감 퍼플도 들어가, 심지어 핑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믹 아닌 기믹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 흑백 필름 같은 인상을 네. 은근히 줘요. 맞아요.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저 댄스 브레이크 있잖아요. 똘백. 거기에 보면은 진짜 색감이 다채롭거든요. 블루부터 핑크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일부러 계산을 했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윈터님 저 브릿지에서 도시에서 찍을 때 왜 되게 쾌감이 있었냐면은 막 카메라를 언더에서 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여자 아티스트 아무래도 뷰티나 초상이 중요한데 그거를 카메라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멋있는 앵글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 디렉션을 줄 때 아티스트가 액팅을 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마이크 들고 막 외쳐줘요, 같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퍼포먼스를 하듯이 저도 마이크 잡고 외치는 게 저한테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얼 타임으로 하는군요. 네, 하이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디렉션을 드리면은 아련하지 더 쿨하게 막 이러면은 딱 그거에 맞춰서 멋있게 딱 해주는데 와 이게 진짜 프로다. 카메라를 읽는구나.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이걸 찍고 나서 촬영 감독님도 되게 딱 내려놓으셔.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영리하게 해주셔서 좋았고. 근데 그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어쨌든 음악과 컨셉이라는 거는 기획사에서 만든 하나의 아트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뮤직비디오 와서 감독님이 만들었을 때는 본인이 해석한 새로운 아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작 그거를 요청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그 원래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은 그 새로운 아트를 보고 내가 물론 말은 컨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협상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하나의 챌린지가 되는 거죠. 맞아, 챌린지가 되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 맨 위에 리전드 필름이라고 하고 이제 크레딧들이 쭉 나오네요. 맞아요. 저게 되게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 몰랐던 부분이 중에 하나기도 했죠. 크레딧.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뮤비의 크레딧이 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영화 뭐 애니메이션도 크레딧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이제 픽사 이런 거 하나 보면은 크레딧이 안 끝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데 아마 이거를 보는 순간 몇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걸 이제 뭐 멈춰서 자세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파트가 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뮤직비디오가 저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 제작사가 있구나. 우리는 애매하게 그냥 뭐 막연하게 SM 그러면 SM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필름 자체를 컨셉부터 해서 구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된 것 같은데 어떤 좀 느낌이 드셨어요? 오히려 본인은 좀 약간 이게 화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뭐지. 그러니까 이거 크레딧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신이었는데 그거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지점을 대중분들도 좋아해 줄 줄 몰랐다. 저런 크레딧은 예전부터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사실 크레딧 제 거 보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제 거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큰 소속사에서 영상에 꽝 박은 거는 많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많이 없었으니까 SM 기존 작업들도 크레딧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 이제 크레딧으로 맨 뒤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인트로에 JYP 이것처럼 리저드 휙 한번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되게 짧게 넣긴 하던데 맞아요. 그런 식도 있고 맞아요.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잘 안 나오려고는 하죠. 왜냐면은 초반에 딱 나올 때부터 감독 이름부터 나오는 게 조금 주객이 전도돼 보일 수도 있다. 진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우리가 아이돌들을 되게 좀 뭐 당연히 이 산업의 특징이 그런 거긴 하지만 되게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정말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의 재능이라는 게 물론 꼭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뭐 윈터 씨 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순간순간의 기지나 재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결국에는 이 아웃풋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거는 피사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차가 쌓이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 연차가 적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연차가 그 여유로워진다는 거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디렉션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지점이 뭐냐면은 결국엔 중요한 건 아티스트의 바이브.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티스트의 바이브다. 이 영상 안에 아티스트가 어떤 애티튜드로 나오느냐거든요. 솔직히 저게 CG가 엄청 폭격이 되는 뮤비지만 저 안에서 만약에 에스파 캐릭터들이 멤버들이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정제돼 있고 정적이고 그런 거였으면 저 맛이 안 나왔죠. 솔직히 맞아요. 맛이 안 나왔겠죠. 저기서 윈톤이 발로 카메라 뻥 까주고 카리나가 막 이게 아이솔레이션 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저런 느낌이 나온 거지.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 산업을 파면 팔수록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하고 뭐 녹음실에서도 굉장히 피드백도 많이 하고 결국은 그들의 재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카리나 샤웃아웃도 한번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 감동이었죠. 진짜로 감동 받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무 감동이었죠. 왜냐면은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었을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가 뮤직비디오 차면서 예를 들면 딱 완성했을 때 아티스트랑 뭐 여기서는 카리나지만 예를 들면 딱 얘기했을 때 감독님 너무 힘드셨죠.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때 맞아 진짜 힘들었죠. 그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마겟돈이 후반은 정말 힘들었는데 촬영 과정은 저는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스했고,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힘들었던 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봤던 조명 룩이었을 거고 걱정이 되셨겠죠. 일단 자기가 이쁘게 나올까, 매력적으로 나올까, 이쁘게보단 매력적으로 나올까,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측이랑 소통을 하면서 멤버분들의 뭐 지향점이 있고 그런 거 계속 조율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맞아요. 미팅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초인에 대한 룩에 대해서 과할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룩은 뮤비 전체에서 30%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지점, 그러니까 임팩트로서 사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도를 시켜드렸죠. 거기서 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해요. 그건 솔직해요. 왜냐면 후폭풍이 무서워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허위 매물 안 합니다. 안심을 시킨 다음에 내 맘대로. 허위 매물 안 합니다. 허위 매물.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거를 그들의 니즈가 뭔지 포인트는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아사모사하게 제가 원하는 지점을 끌고 가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합법적인 설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는 뒤로 쳐야 사기지 앞으로 치면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또 어떤 작업의 방식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에스파의 아마겟돈과 마마에서 경쟁을 하는 또 다른 작품입니다. 헤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헤아 한번 틀어주시고 헤아의 기본 컨셉과 처음에 전달받은 건 뭐였어요? 이거는 정혜원 CD랑 함께 했고요. 저랑 되게 오랜 시간? 소위 말해서 저희가
밑바닥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막 엔터에 들어갔을 때, 저도 막 이제 시작했을 때 둘이서 만났던 인연인데, 그래서 혜연 CD랑은 일하는 걸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어떤 면이 좋아요? 그분은 일단 뭔가 결이 맞겠죠? 결이 맞고요. 결이 맞고 굉장히 그 서로 아이디어를 맞춰가는 과정을 보람 있게 만들어줘요. 그거 뭘까요? 그게 보람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뭘까요? 보람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감각이 제가 충분히 리스펙할 수 있는, 일단은 그 네. 탤런트 그 저기 네, 능력 자체를 네, 리스펙할 수 있는 감각이다.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의 감각이 서로 맞아야지만 그쵸. 존중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존중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닌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연출자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싸워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내 편에서 싸워줘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편집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뭔가 수정사항을 말하기보다는 와서 저랑 얘기를 나누고 최대한 지켜주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지향점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나서서 막 싸워줘요.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싸워준다고.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막 이거를 수정하래요 감독님 막 이러면서 이게 말이나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거 지켜줄게 막 기다려봐요 막 이러면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죠. 그럼 뭐 일단은 좋은 정말 파트너로 만난 작업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이 뭐였었어요? 동양풍. 뭐 그거는 한국풍. 그래서 한국풍인데 굉장히 처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한국풍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저는 뮤비 감독 뭐 비슷한 일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학교 다닐 때 영상 뭐 이게 프로젝트로 편집을 하면 제일 어려운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뭔가 한국적으로 만들어라. 한국풍. 와, 한국풍.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잘못 만들면 완전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 촌스러워지죠. 근데 저는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거긴 했어요. 진짜요? 제가 오리엔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오히려 항상 왜 윤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던하고 메탈릭하고 간지나고 뭐 트렌디하고 차갑고. 막 이런 거죠. 차갑고.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소 풍하고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나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컬러감이나 컬러감도 많이 네, 다르죠. 맞아요. 근데 원래 컬러 쓰는 걸 좋아하는 연출자긴 한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랑 친한 미술 감독님이 무희 감독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거예요. 감독님 오리엔탈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해야 한다고 말도 안 했었거든요. 왜 이랬더니 감독님이 풀어내는 오리엔탈이 너무 궁금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해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갑자기 인형의 집을 막 말을 해요. 혜연님이 인형의 집? 포켓 이렇게 애기들 네네네네. 폴리 포켓을 얘기를 해서 그래? 그냥 막 던져요. 그러면은 그 막 던지는 거에서 이거 재밌겠는데? 아트워크화 시키면? 연출하면?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세트 디자인을 다 했죠. 헤야랑 아마겟돈은 제가 접근하는 뇌 구조 자체를 달리 갔어요. 거의 뭐 두 사람의 다른 인격이 만든 작품처럼. 완전 동시에 진행을 했던 건데, 아마겟돈은 시퀀스와 그리고 C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룩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헤야는 얘는 무조건 아트웍적으로 끝내야 돼. 세트랑 룩이랑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기강을 잡아줘야 된다 해서 접근을 완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거나 포스트 프로덕션에서의 여지를 열어두기보다는 애초에 룩 자체가 완벽해야 되는 거야. 네, 룩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아마겟돈도 당연히 힘든 시였겠지만, 아트팀이 아마겟돈 같은 경우 세트 디자인을 할 때 회의가 6시간이었으면은 해야는 12시간 짜리를 한 일주일이고 하고 열흘이고 하고, 그래서 미간님이 엄청 힘들어 하시긴 했죠. 이게 아마 수정본까지 13차가 나왔어요. 근데 소속사는 모르겠죠. 혜연님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13차까지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아예 가서 사무실에 살면서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죠. 한국 이제 오리엔탈적인 것과 한국적인 게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사실 다른 점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국적인 느낌을 연출해야 될 때 몇 가지 이제 요런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한번 해봤던 게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해봐야겠다. 아. 이런 거 해봐야겠다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내가 평소에 생각해봤던 걸 이제 풀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거 해봐야겠다는 사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촌스럽게 하기 싫다. 촌스럽지 않은 게 중요하다. 촌스럽게 하기 싫다. 촌스럽게 하기 싫다였고, 그리고 저거 제일 주안됐던 게 저게 폴리포켓. 네,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이거를 제가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죠. 폴리포켓을 서사의 구조랑 네. 보면은 다 세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 폴리포켓 안에. 이건 이제 뭔가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닫힌 세계관 안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그 설정인데 해야는 사실 딱 그게 있었어요. 봤을 때 너무 많은 걸 넣지 말자. 분명하게 하자. 그냥 호랑이라는 이제 큰 모티브에다가 네, 호랑이, 얼음땡. 계속 얼음을 깨고 막 이러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거랑 한국풍 이거로 가둬놨어요. 그 안에서만 놀자. 그게 오히려 선명하게 남을 것 같은 곡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안무의 연출. 보면은 구도가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안무 구도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설계된 부분이 컸어요. 아이브는 되게 이쁘고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막 엄청 강렬한 퍼포먼스를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맞는 화법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와 이 노래의 이제 조합이죠. 그러니까 요게 정말 처음으로 그 전까지 뭔가 뭐 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소박함이 매력이었던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을 통해 이 노래를 통해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좀 블록버스터 이미지가 생긴 게 있어요, 확실히.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마 많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더 결기가 느껴지고 강렬했던 이미지로 변신을 했던 대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의 느낌을 이 친구들 특유의 그 산뜻함? 이런 거 재밌어요. 방금 저런 것들. 네. 야, 저게 진짜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한 장면들이 많지만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되게 대중분들 모르시는 포인트죠. 네. 안무샷에 신경을 썼는데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컷에서 안무 연출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실 안무 구도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해안은 시작과 어쨌든 마무리가 이게 그 뭐랄까요, 되게 간결하게 매조지되는 그게 수미상관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되게 서사가 있어요. 나름 되게 제가 재밌게 썼던 서사인데 보면은 맨 처음에 폴리포켓이 열리고 나서 가마가 안에 있거든요. 보면은 가마가 있고 그 아래 아이브 멤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얼음이 얼면서 저게 열리잖아요. 그게 해예요. 저 동그란 게. 구슬같이 보이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저 바깥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해야라는 가사를 해를 사랑한 호랑이인데 이거를 아이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음에 갇힌 해로 표현을 해보자. 얼음땡을 해야 되는데 얼음땡이라는 키워드 갖고 이야기를 짜야 되니까 해를 사랑한 호랑이고 그러면은 해가 얼음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열정 넘치는 초짜의 나이인 거죠. 어렸을 때 나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너무 과하고 뜨거우니까 주변 사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를 나 이제 차가워질 거야 이러면서 얼음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호랑이는 현재 아이브인 거죠. 현재 아이브인 호랑이는 그런 해를 자기 희생적으로 감싸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얼음땡에서 깨버리면은 해를 구출해내면은 결국엔 자기가 녹아버릴 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사랑해주기 위해서 얼음땡을 하고 둘이 결국에는 보면 이서양이 녹아요 나중에 이서님이 녹고 나중에 그때 처음으로 빨간 하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호랑이와 해가 함께한다. 그런 서사를 가진 거였어요. 이때 녹은 거를 움켜쥐고 이때 처음으로 빨간색 하늘이 나오거든요. 안무샷이 가마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 식의 서사로 풀었던 거고요. 와 진짜 이게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감독이나 이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서사적인 측면을 다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녹여내고 그 아티스트의 그 시절의 위치나 위상 같은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좀 담아내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근데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청승맞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전혀 없죠. 네, 없고 산뜻하게 풀려고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얘기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아마겟돈이나 해야나 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아마겟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스불제거든요.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그게 뭐냐면 초인이 미래의 에스파예요. 거기서 나오는 초인이 미래의 에스파고 미래의 에스파가 현재의 에스파한테 재앙을 일으켜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 더 스텝업 해야 돼. 스텝업 해야 돼. 그것처럼 그냥 이 일 자체가 스불제잖아요.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를 통해서 또 스텝업을 하고 초인으로 각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해야나 아마겟돈이나 어떻게 봤을 때 룩적으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룩인데 진짜 제 얘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 두 작품 중에 수상작이 나올지 이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딴 작품이 수상하면은 되게 좀 짜칠 것 같긴 한데. 쟤는 왜 저래? 말. 그러니까 왜 저래서 오버했어? 뭐 오버했어. 다른 작품이 더 좋았는데. 근데 참고로 이제 저는 그 마마 심사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윤수님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잡고 나서 제가 약간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혹시 심사 기간 중이나 심사 기간 전에 뵐까봐 아니 혹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또 이 사람의 스토리와 저 설명의 감화와 혹해서. 감동을 혹해서 내 투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깔끔하게 저는 투표를 하고 왔기 딱 때문에 하고 오셨구나.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딴 거 뽑았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반전이야. 반전인데? 정말 올해 최고의 와 거의 진짜. 지금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지금 싹이 피어났어요. 의심의 씨앗이. 의심의. 소름 돋았어. 왜냐면 평론가는 겉으로만 나이스한 거지 사실. 네 맞아요. 뒤로는 뭐 에이 황파없구만. 예술성 뭐 5점 막 이렇게 하고. 쉽게 갔네요. 쉽게 갔어. 막, 에이 뭐 옛날 거에 비해 한참 못 미쳤구만. 막.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 아까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색감을 뭐 다크하지만 너무 나름 산뜻하게 답답하지 않게 했다는데 제가 평가에다가 참 답답했다 이렇게 썼을지도 모른다. 그쵸. 취향의 영역이니까. 취향의 영역. 예술이란 건 취향의 영역이라는 존재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올해 가장 핫했던 뮤직비디오 두 편인 에스파의 아마겟돈 그리고 아이브의 헤아 모두 우리 윤수님 감독 리전드 필름의 작품이었는데 요 두 작품 얘기 이게 작품을 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시간도 엄청 잘 가고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나름 일부로 꾸며를 받고 앞으로 또 윤수님 감독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들 그리고 뮤직비디오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뮤직비디오에 담긴 어떤 철학 그리고 또 이 업계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하인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